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팍스 밀키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올해 들어서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죠.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재밌는 경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챗 GPT 관련된 얘기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챗 GPT 관련된 얘기 들어보시면서 또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계획 세워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숨가쁘게 질주하던 우리 시장은 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연초 지수는 급반등하는 가운데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고 이번 주에 예정된 올해 첫 FOMC를 앞두고 차익 실현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에 양지수 출발은 빨간불이었지만 오전 10시 이전 빠르게 하락 전환해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 시장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9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FOMC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전거래일보다 4원 가까이 내린 1227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장 초반 2491선까지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245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 수준은 지켰습니다. 0.35% 빠진 738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중 순매도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끝은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러면서 12거래일 연속된 사자 포지션을 이어갔고요. 기관이 5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는데 4천억 넘는 매물을 던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890억 담아갔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밤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약세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보일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이번 달에만 11% 급등하는 등 FOMC를 앞두고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선 인텔의 실적 악화 소식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날 퀄컴은 1.3%, 인텔의 주가도 0.75% 추가로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5.9%, AMD는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S&P 500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전체 20%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와중에 포드자동차의 주가는 전기차 가격 인하 소식에 2% 이상 하락했지만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는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으로 커버를 시작하고 목표가를 28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77%, 나스닥은 1.96%, S&P 500 1.3% 빠지면서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관련된 얘기 오늘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벌써 또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매주 화요일 신년 맞이 특집으로 준비한 코너,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2주가 되게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외국에 갔는데 뭐 딱히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재밌게 못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 증가했다는데 네, 그 중에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부럽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 화면 그 경제 TV를 틀면 항상 나오는 게 챗 GPT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저마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무슨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챗 GPT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고 또 이게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챗 GPT 보통은 경제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배경이 된 이슈를 얘기하지만 오늘은 조금 그 기본적인 설명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챗 GPT 소개해 주시기 전에 우리 이진우 전문가님 소개부터 한번 해 주셔야겠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챗 GPT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고요. 일단 시작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된 게 있었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2022년 뭐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딱히 내세울 만한 신기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기껏해야 신제품 요거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투자자들의 갈증이 있었거든요. 뭔가에 대한 이제 혁신적인 거를 찾고 싶어하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오픈 AI의 회사라는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AI가 본격화된다라는 이제 시장의 그 기대감을 이제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립자 중에 일론 머스크가 껴 있었던 부분도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초기 투자자였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직 공개된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그 회사에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것도 새로운 재밌는 소식인데, 자, 우선은 조금 기본적인 부분부터 가봐야겠죠. 저희가 물론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챗 GPT, 인공지능, 오픈 AI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혹시 또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시청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 챗 GPT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채팅 AI 로봇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 같은 이제 카톡에 친구 추가 한 명 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의 네, 챗 새로운 GPT. 친구에 네. 하지만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이제 채팅 봇이랑 얘기할 때 되게 기계적인 답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챗 GPT는 되게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면서 마치 친구가 없는 저한테 친구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이런 효과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채팅 봇이라고 합니다. 그 과장님 혹시 외국에 오래 계셔서 아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심심이라는 네, 저 프로그램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심심이 아세요? 네, 압니다. 그 MS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심심이를 추가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어렸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질문들을 했는데 병아리 캐릭터가 대답을 해줬거든요. 네, 재미난 답변이 기억나는데 그거랑 되게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뭐 자연스러운 텍스트로 표현하는 강력한 AI 도구고 그리고 엄청난 적용 범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게 화제성이 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신문이나 이야기, 간략한 이야기, 네. 뭐 음악, 용어, 문서, 뭐 심지어 프로그래밍, 코드, 뭐 오. 이런 수학 문제 해결, 뭐 네.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 어떤 커맨드 그 어디로 가라 하는 약간 간략한 커맨드로만 해서 이 채팅봇이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또는 최고 경영자 뭐 왓슨 대학의 이제 MBA 과정도 이제 네. 수료를 할 만큼 오. 이제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심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와 이제 고객 서비스에 이 챗봇이 활용됨으로써 이제 엄청난 이제 획기적인 뭐 시장을 이제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의 시간과 리소스 절약하는 동시에 이제 고객들한테 보다 개인화된 환경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는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이게 AI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AI 채팅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유저로서는. 저도 이제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뭐 다양한 사용자들이 구글의 AI보다 더 낫다고 칭송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랑의 시를 작성하거나 시티콤의 다이얼로그를 이제 만들다든지 이제 네. 왜 파란색이 슬픔의 상징인지 이런 식에 대한 오. 질문을 네. 되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답변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전문가님 뭐 당연히 직접 한번 사용해 보고 오셨겠죠? 네, 저도 사용을 네.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재미난 것도 많았습니다. 뭐 저도 어떤 질문 해보셨어요? 뭐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축축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뭐 뻔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네. 저는 뭔가 약간 되게 얼마에 깊숙한 정보 뭐 약간 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뭔가 빼올 수 있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컴퓨터 화면을 틀어주시면은 직접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화면이 구현되는지 보여주신다고 네, 합니다. 일단은 그 여기 샘플 나와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저가 이분은 프로그래머인데 이제 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어요. 이제 생각보다 제대로 안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면서 뭐 좀 더 정보를 더 줄 수 있냐? 뭐 물론 영어긴 하지만 그 이 챗GPT가 영어 기반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챗GPT가 뭐 어렵지만은 요 부분과 뭐 요 부분을 뭐 한번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AI가 이제 그 확정된 이제 답변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이제 그 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이제 무단 침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질문에는 이제 이런 거는 헌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이런 되지 거는 않나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래갖고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단 침입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 무단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7가지
네. 이렇게 답변을 주었고요. 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수학 문제 네. 혹은 이제 수학. 수학 이제 저는 이 수학 티어럼은 잘 모르겠는데 저 통계까지만은 제가 까먹었는데 까먹은지 몰라도 그래서 이 답변을 이렇게 쫙 줍니다. 그리고 이 티어럼을 이제 크립토그래피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이제 그 종합해서 이제 말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전에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학 문제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좀 신기하게 여겨지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챗 GPT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신년사를 직접 한번 써보라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 챗 GPT가 뭐 장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가능하다면서요. 네, 장문과 혹은 또 요즘에 에세이 같은 거를 대피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보가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 정보들이 그 진짜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허위된 정보가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는 웹사이트, 제 이름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거기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짜는 거는 이제 그 금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래머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맞냐 할 때 챗 GPT를 이용해서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답변을 앞으로 챗 GPT를 이용해서 하지 말라, 다 맞지 않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이제 이제 그 기계가 0과 1을 넘어서 이제 더 창의적인 답변을 주니까 인기가 많고 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뭐 앞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다시 짚어보는 걸로 하겠고요. 우선은 이렇게 원래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법적으로 뭐 예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냥 처리를 할 뿐이었는데 이제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신기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렇게 막 그 답변을 어디서인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해서 이 점점점 본인의 답변에 대한 뭐 깊이나 넓이를 늘린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일단 챗 GPT는 신경망 기계 학습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 군데에서 네. 모든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죠. 약 1,750억 개의 이제 50억. 변수 혹은 기준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받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겠죠. 프로세싱을 해서 그 정보를 조합해서 시청자들 유저들께 이제 네. 주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저도 이제 어제 아침 방송에서 당연히 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집에 가서 사실 가입을 하고 간단한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챗 GPT 프로그램을 무료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유가 많은 유저들의 그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유형을 습득을 해서 더 앞으로 보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뜨거운 챗 GPT가 사실은 그냥 단순 사용자 입장에서 생소하고 신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네. 그렇게 좀 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거겠죠. 시장은 왜 이렇게 챗 GPT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일단 챗 GPT가 이렇게 그 되게 인간적인 거에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쏠렸고요. 특히 이제 챗 GPT가 5일 만에 100만 명 유저를 달성하는 쾌거를 오, 이뤘습니다. 네. 이 숫자는 사실 뭐 다른 SNS 프로그램이나 채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2.5개월, 페이스북은 네. 10개월, 트위터는 24개월, 그리고 넷플릭스는 41개월 걸렸습니다. 뭐 네. 그만큼 이제 그 5일 만에 챗GPT가 그만큼 100만 명에 달성했다는 거는 되게 큰 그 관심도가 있다는 거고요. 온라인 서비스가 얼마나 더 빨리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아무래도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저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챗 GPT가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뭐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뭐 챗 GPT가 사실은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좀 실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 챗G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인간 언어의 이제 복잡성과 이제 뉘앙스를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세계의 인구는 다양하고 이제 인종들은 다양하고 거기에 네. 쓰이는 언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뉘앙스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특히 저도 한국어에서 듣는 이제 감정과 영어 같은 표현을 해도 영어에서 듣는 그 감정이 되게 다른데 이거를 이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 있게 이제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종종 오답이 많이 난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 뭐 멕시코 뭐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뭐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뭐 다른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뭐 근데 이 문제가 고치기에는 그 장점을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오답을 추출해내는 그 능력이 네. 그 배우는 능력을 예를 들어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이제 가게 되는데 오답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이제 학습하는 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으면은 오히려 이 기계가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 인공지능이 지능으로서 역할을 역할을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냅두고 그 유저들로 하여금 사용을 하게 하여 이제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는 그 너무나 정확한 답만을 요구를 하게 만들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하는 능력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오답이 나오더라도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스캔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제일 진실과 또 그 밀접한 이제 정확성과 근접성이 가장 가까운 답변을 이제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의 정보가 허위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이 채팅 GPT가 또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내보내는데 이
잘못된 정보들을 일일이 우리가 고치기 어려워서 이제 GPT도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의 양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네. 그 정보의 양을 일일이 다 수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챗 GPT가 그 정보를 습득해갖고 학습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고쳐야 될지 이것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을 사용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도 뭐 누군가가 게시글을 올려뒀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면은 누군가가 좀 어떤 그런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인간에게나 우리 AI에게나 똑같이 좀 한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예상지수 짧게 한번 저희는 개장 시간 전이니까 네. 체크를 하고 다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7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은 그래도 좀 약보합권에서 0.35% 정도 하락으로 마쳤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조금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0.1% 포인트로 한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447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내려서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34선 현재 예상 지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챗 GPT 얘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우려되는 문제점,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뭐 앞서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이 챗 GPT에 열광하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투자 얘기까지 들어봤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 GPT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일단 챗 GPT의 활용도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에 적용되는 것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들 수가 있는데 혹시 네. 빙이라는 검색 엔진 보셨습니까?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윈도우 시작하면은 그냥 뭐 누르면은 나오는 검색창이 구글이 설정을 해놓으면 다르겠는데 구글이 아니라 빙이더라고요. 잘 사용을 하진 않는데 가끔씩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빙이 이제 검색 엔진의 그 마켓 쉐어의 7% 정도밖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좀 더 경쟁력 있는 검색 엔진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챗 GPT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 하는데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그 챗 GPT가 알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의 신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가장 관련된 사이트를 제일 처음 보여주고 맞아요. 그 관련이 없는 순서대로 혹은 뭐 날짜가 지난 순서대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글 막 이런 식으로 거기 다 클릭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조합하는데 근데 앞으로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챗 GPT를 도입을 하면은 뭐 애플 신제품 뭐 어떤 게 언제 나오고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많은 자료들, 구글 그 자료들을 자기가 이제 통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빼놓고 그냥 한 문단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효율성과 시간과 이게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결론은 좀 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챗 GPT를 좀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GitHub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는 코딩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에요. 이 GitHub는 이제
뭐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유명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유튜브에서 깃허브를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봤더니 뭐 코딩에서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코딩 외에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코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예를 저희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그 뭔가 채팅을 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코딩도 자동 완성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끔 이제 챗 GPT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략한 코딩은 알아서 해주는 또는 알아서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있다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아이폰 이제 유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주 쓰는 이런 언어들을 학습을 해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알겠까지만 쓰면은 위에 딱 자동 뜹니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모든 프로그램 코드를 외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을 해서 뭐 목사를 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깃허브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도 또 이제 챗GPT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있죠. 또 저희가 흔히 아는 뭐 클래식한 프로덕트인 이제 오피스, 뭐 오피스나 이제 네. 뭐 윈도우 네.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어요. 인수를 작년부터 인수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블리자드의 이제 IP를 갖고 오면은 그 챗GPT가 거기에 쓰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거기에 이제 그 캐릭터들이 네. 챗GPT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마치 혼자서 게임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게임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약간 네. 그런 활용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 블리자드가 이제 디아블로 만든 그 게임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인수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또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 게임사와 또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에 좀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추가적인 얘기들을 해보면요. 그 이 안에서 사실은 돈을 들이고 뭐 활용을 하겠다는 거 알겠는데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챗 GPT의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의 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점인데요. 이 막대한 양을 한 번에 이제 프로세싱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무슨 약간 아카이브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은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메인 사업이 클라우딩 서비스인데 그 애저르라는 이제 기업한테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데이터를 그 보관해주는 데이터 창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저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애저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또 그 챗 GPT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 챗 GPT를 위한. 그래서 그만큼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챗 GPT가 그 인간을 대신해서 심리 상담 서비스 혹은 또 법률 서비스 그리고 뭐 근데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챗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 속에 있는 녹아 있는 광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요즘 개인 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개인 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는데 이 챗 GPT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 예를 들어 너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은 이 책을 추천해, 뭐 괜찮을 거야. 네. 그러면 마치 지인이 소개하듯이 네. 이렇게 추천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들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EPS는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이제 앞으로의 그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오면서 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챗 GPT가 채워줄 수 있다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네, 투자자들은 당연히 챗 GPT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가가 좀 내려앉은 이유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그래프상 수치가 그렇게 뭐 감소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CFO도 이제 그런 성장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런 말을 하였고요. 네. 물론 그런 것들만 따졌을 때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안 좋은 뉴스는 맞지만 저는 이제 챗 GPT가 게임 체인저라고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인 만큼 이제 네. 되게 위험한 요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막대한 데이터를 이제 네.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프로세싱하기 위한 네. 그런 게 과연 그 회사들이 그런 거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까지 있다는 점 앞서서 함께 계속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은 저희가 AI 했을 때 구글이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구글은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크게 관심이 없나요? 크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수익이 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구글은 이제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가 맞습니다. 그래갖고 수익률이 80%가 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챗 GPT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그 많은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은 그만큼 유저들은 클릭을 덜 하게 되고 그만큼 광고를 많이 네. 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글은 네. 그 80%가 이제 그런 수익을 그런 데서 얻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왜 구글이 그거를 안 하냐? 왜 대화형 엔진을 네. 안 쓰냐? 그것도 이제 컴퓨팅 커스트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슈퍼컴퓨터 같은 네. 그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또한 이제 막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뭐 서버 서버 비용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네. 네. 그게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어. 근데 사실 구글은 AI의 최강자입니다. 이제 작년쯤인가 작년에 이제 람다라는 AI 로봇이 네. 진짜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그 로봇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기획하던 한 연구원이 이제 미국 의회에 이제 이 람다는 감정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을 정도로 이 AI 기술이 엄청 뛰어나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구글이 이제 AI가 왜 강자냐면은 AI에 필요한 그 프로세서의 반도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도체를 보통 반도체 프로세서 하면 유명한 이제 그 엔비디아랑 생각을 엔비디아. 해요. 네. 네.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약을 해서 이제 오픈 AI의 그 챗 GPT를 좀 더 개선시키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 구글은 엔비디아의 협약 없이 자사 이제 TPU라는 이제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네들에게 위한 이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향후 엔비디아가 이제 뭐 프로세서 가격을 올리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 네, 그런 구조로 있어서 사실 뭐 구글은 AI에 아직도 최강자고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미 AI의 여러 분야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아직 AI 그 구글은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1인자의 입장에서는 2인자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때 견제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좀 이런 표현 제가 방송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잽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크게 막 관심이 사안에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오픈 AI라고 하는데 왜 너네가 독점하냐? 왜 독점하고 왜 또 이게 과연 뭐 답변이 이제 너네가 계속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그럴 수 식으로 있겠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직 네.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챗GPT가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치면은 그게 오히려 더 그 마이너스 되는 구조거든요. 사실 네. 지금. 어. 그래서 구글은 여기에 이제 그 컴퓨팅 커스트를 굳이 지금 검색 엔진 그 광고 네. 수익으로도 잘 먹고 사는데 굳이 그걸 만들어서 자기의 수익률을 깎아먹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은. 그렇죠. 근데 뭐 뭐든지 초기 모델이란 건 다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성을 또 보고 투자를 할 테니까요. 아직은 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입장 차이가 그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네. 그래서 구글은 이 챗 GPT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침마다 그 AI 관련 종목들 얘기를 했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또 앞으로 이 관련된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혹시 계획된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든 컨텐츠를 좀 좋은 거를 이번 생각해 한 주 봐서 동안 또 발굴하시는 걸까요? 발굴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뜨고 있는 AI 관련주들 좀 더 주의 깊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회사들은 과연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이진우 전문가님께 챗 GPT 관련된 좀 다양한 방향성과 또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각 가졌습니다. 실제로 얘기해 주신 대로 AI 관련 종목들이 이번 달 들어서 시장에서 너무나 뜨거운 테마로 이어지고 있지만은요. 우선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좀 크기가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미래 먹거리로 너무나 유망한 테마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현재 시간 9시 15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시장은 아까 예상지수와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 한 8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442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5% 내린 734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저희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760억 가까이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18억, 기관은 4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서 체크해 보실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70억 정도, 외국인은 368억, 기관 32억 정도 소폭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환율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정세 보이면서 내려가던 환율이 다시 지금 1230원 선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현재 3원 40전 정도 오르면서 1230원 60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우선은 지수가 지금 빠지면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반반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업종 먼저 체크해 보시면 비금속 광물 업종 강한데요. 그중에서 포스코 케미컬 4.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사실 포스코 케미컬 3%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연매출 3조 원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장 마감 이후의 공시였습니다. 2032년까지 삼성 SDI의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양극재 업계 사상 최대 규모 공급 계약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그룹주들 시간외에서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장 초반 포스코 그룹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험 섹터 오늘 좀 강한 모습 나오고 있네요. 삼성화재 우선주와 삼성화재가 2%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생명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 보시면은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거래소에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일진머티리얼즈,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업종 기계장비 섹터 하나밖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네요.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로봇주들 코스닥 시장에서 흐름이 강합니다. 로보스타가 18%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SBB테크가 10% 가까이, 뉴로메카,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 모두 다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일반 전기전자 섹터가 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4%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H전자 1%대 이런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우선은 오늘 시장 이슈가 있는 부분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인적 분할을 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재상장 첫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지금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급등하는 다른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 교육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IB 기명이라든지 YBM넷 이런 종목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다가 현재는 좀 오름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 관련주들과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미래IN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휴마시스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이제 마무리해봐야 될 시간이네요. 내일은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종목 검색기 통해서 급등 종목 찾아내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